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10년 전에 남편과 헤어지고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실종됐기 때문에 제 아들은 정말 아빠 얼굴조차 한 번 못 보고 살았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소풍을 가고 운동회를 가고 다른 집 아이들 모두 엄마, 아빠와 함께 추억을 쌓을 때마다 제 가슴에서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때 남편을 그렇게 쉽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땅을 치고 후회를 해보기도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원양어선을 타러 갔다가 실종이 됐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주위에 하면 요즘도 돈 벌러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 있냐? 젊은 나이에 그게 아니라도 밥 벌어먹을 때는 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부부는 그때 정말로 가난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택은 정말이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7, 남편 나이는 29이었는데요. 고시원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던 저희는 둘 다 고아원 출신이라 기댈 곳이라곤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나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뱃속엔 덜컥 아이가 들어서서 당장에 제대로 된 방 한 칸을 얻을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시원 공동 컴퓨터로 취업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흥분해서 저를 불러서 구직란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은 원양어선에 탈 선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는데 매달 기본급을 200만원씩 주고 3개월마다 그동안 배에서 잡은 고기를 판 본인 보험료를 정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 인센티브인 셈이죠. 근데 이 보험료를 기본급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준다고 써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장에 구인업체인 공수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봄철 3개월이면 보험료가 평균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12개월 기본급 200만원이면 연봉 2,400에 보험료 3개월마다 정산받아 1년이면 4번 정산이니까 적어도 4,00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연봉은 6,400만원이더군요. 남편은 배 1년만 타고 오면 빌라 전세금 값이 생긴다며 될 듯이 기뻐했고 우리 애기를 고시원에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반드시 원양어선 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금액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원양어선이라는 말 자체가 어쩐지 믿업지가 못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돈을 벌 수 있나?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지금 우리 주제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며 그 다음 날 수산사무실에 전화에 팩스로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내고 3일 동안 등본이며 속옷, 짐을 챙겨서 원양어선을 타러 부산역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숙소가 있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임신한 몸으로 멀리 오는 거 안 좋다면서 집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해장국을 사줬고 배 안에서도 전화 문자할 수 있으니까 매일 연락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번에 배 타면서 잘만 하면 3개월 뒤에는 갑판장, 1년 뒤에는 사무장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선장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우리도 뱃속에 애기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 남편과 함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진짜로 남편이 1년만 배를 타고 오면 우리 식구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목돈이 생길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안아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고 남편은 뱃속 우리 아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애기, 남자애면 하늘이, 여자애면 보라로 짓자. 저는 그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하늘과 보라는 고아원에서 저희가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부산항에 도착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바다에 나가서까지도 계속 실시간으로 저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꼬박꼬박 연락을 줬으니까요. 남편은 남태평양 참치잡이 어선에 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출항하고 나서도 다행히 멀미도 안 하고 뱃사람들도 잘해줘서 적응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부산항에 들어올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6개월 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은 드디어 이번 주에 배가 부산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했고 다행히 참치 수량이 많아서 예정보다 일찍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잘하면 남편이 제 출산 때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게 남편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 집에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신호음만 계속 울리던 남편의 핸드폰은 다음날부터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수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배는 벌써 부산항에 들어와서 다른 선원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수산의 양해를 구해서 선원들 연락처를 얻어서 하나하나 연락을 돌려봤는데 남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달려갔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남편 보신 분 있냐고 미친 여자처럼 물으면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결국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한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병실에서 회복하는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남편의 꺼진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서 제발 연락 좀 하라고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그제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아마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 28살의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을 잃고 생과부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제 수중에는 정말이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한 미혼모 시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다가 일자리를 구하고는 방을 얻어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혹시나 싶어서 전화할 때마다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기간 만료 후 사망신고를 받아야 동사무소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왜 연락이 없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다면 이렇게 연락을 안 할 리는 없었으므로 저는 남편이 죽은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호프집, 고깃집, 족발집, 해물탕집, 감자탕집, 매운탕집 등등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식당이란 식당은 다 돌아다니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해댔고 이제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12살 개구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들 녀석이고 한창 아빠가 필요한 나이라 보고 있자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애들이 아빠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축구도 하고 나란히 게임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애는 일부러 못 본 척을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남편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하게 아이와 놀아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하도 아이가 풀이 죽어있는 게 안 돼서 큰맘 먹고 식당의 말에 이틀간 휴가를 쓰고 아들과 함께 거제도 바닷가에 놀러갔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아빠랑 거제도에 바다낚시를 간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생각이 나서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배도 타고 선상낚시 체험도 하고 회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아들과 함께한 첫 가족 여행이어서 저도 아들도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아들은 거제도의 바다가 마음에 들었는지 밤이 돼도 바다를 떠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더 늦기 전에 펜션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들은 조금만 더 바다를 보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여행 오겠나 싶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길 운전을 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차로 몸을 대피하고 펜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이대로 운전했다가는 사고가 나지 싶어서 저는 차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는 깊이 잠이 들고 저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툭, 툭, 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웬 낯선 남자가 운전석의 차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노숙자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저는 잽싸게 시동을 걸어 운전대를 잡았는데 문을 두드리던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유이야, 나야. 아빠야 아빠 제발 이 문 좀 열어봐. 빨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죽은 남편의 환영인가 싶어서 그 남자를 자세히 보았는데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귀신을 보는 것 같았는데 계속 다급하게 문 열라고 하는 거 보면 산 사람인 듯하여 저는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진짜 당신이 맞냐고 되물었지만 이따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질려서 빨리 출발하라고 닥달을 해서 저는 윈가 심각한 사정이 있구나 싶어 남편의 말대로 경찰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뚫어져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너무 짠해 보여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서 남편이 털어놓은 얘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원양어선이 부산항에 도착했던 그날 같은 선원이 딱 이틀만 자기 일을 도와주면 하루 100만원 일당을 쳐주겠다고 해서 기왕 저한테 오는 거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서 이틀만 더 일해볼까 싶어서 다시 선원이 소개해준 배를 탔는데 그 길로 장애인들과 함께 배 안에서 감금당하면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감시체제가 워낙에 심해서 도망치다가 들켜서 죽기 직전까지 맞은 후로는 무서워서 엄두를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선상에서 일을 하다가 먼 발치에서 낚시 체험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저와 아들을 보고는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고 계속 저희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폭우 때문에 배가 출항을 못하자 몰래 빠져나와서 저희를 찾았는데 때마침 바다 근처에 계속 남아있던 저희 모자를 발견하고 차 문을 두들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을 10년 넘게 감금한 선장과 갑판장, 선원을 사기기 및 노동 착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저희 남편을 10년간 노예로 부린 그 쳐죽일 놈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부린 사람은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라 노숙자, 장애인, 대학생 등 모두 10명이 넘었고 거의 다 큰돈 버린다는 말에 속았거나 아니면 저희 남편처럼 강제로 납치돼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선장, 갑판장, 선원들은 제 남편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뒤늦게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저는 너무 분해서 그들에게 사람도 아닌 쓰레기들이라고 어떻게 남의 남편을 애 아빠를 한 가장의 가장을 잡아가서 10년 동안 나를 생과부 만들고 우리 아들을 애비 없는 자식 만드냐고 절대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놈들의 선박 안에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버린 돈이 숨겨져 있어서 저희 남편의 10년치 노동비와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놈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사람을 부렸는지 한 명당 2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애가 아빠 없이 크면서 받은 상처 제가 남편 없이 살면서 흘렸던 눈물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 지금도 TV에서 배 타는 장면만 나와도 오한이 나는지 온몸을 떨고 식은 땀을 흘립니다. 그래도 보상금으로 집을 얻어서 저와 아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하루하루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남편이 받은 마음의 상처, 저와 아들이 받은 상처는 아마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잊으려고 노력해야겠지요. 떨어져 살았던 10년의 세월만큼 가족끼리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상처를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하세요.